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문득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잠들려고 누웠는데 낮에 아들에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 순간. 혹은 며느리한테, 혹은 오래된 친구한테 아무 뜻 없이 툭 던졌던 그 말이 밤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두드리는 그 경험. 혹시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무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노년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40대도 채 안 되었을 무렵에 저보다 훨씬 연장자인 한 철학자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도 이미 70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분께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꽤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좌중이 살짝 긴장하던 그 순간에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질문을 던진 분은 오히려 머쓱해 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그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그토록 힘이 있었을까? 왜 그 침묵과 그 고백이 어떤 화려한 답변보다도 더 크게 울렸을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답을 압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 가볍습니다. 가볍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젊음에는 말의 가벼움이 어울립니다. 실수해도 되고, 번복해도 되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어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젊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아직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60, 70을 넘어서면 우리의 말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직 배워가는 중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다르게 듣습니다. 더 진지하게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랜 고민에 대한 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벼운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평가 한마디가 누군가의 선택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말이 갖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말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나이가 될수록 오히려 그 무게를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강연장에서 수천 명을 만났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노년에 이르러 두 종류의 어른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종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분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정돈되는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말, 꼭 해야 할 말, 꼭 그 사람에게 닿아야 할 말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그분들이 한 말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말은 살아남습니다. 또 한 종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분들입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알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고쳐주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분들. 그분들은 늘 바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 두 갈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그 두 갈래의 끝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참 오래도록 생각해왔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말을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외모와 열정이 말의 내용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이 거치고 나면 말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오직 말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80을 넘기신 분으로 젊었을 때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말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도 자세히 들으면 그 안에 비교가 있었고, 격려처럼 들리는 말도 그 안에 은근한 깎아내림이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은 아마 의식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오시면서 몸에 밴 말의 습관이 이제 그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점점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섭섭해하시면서도 그 이유를 끝내 모르셨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은 메아리라고. 우리가 뱉은 말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젊었을 때는 그 메아리가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메아리가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제 그것을 경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아리를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과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의 무게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오신 분일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이 무언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훈계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압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함부로 뱉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제가 살아온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실함이고 진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 의견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쩐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00살을 넘겼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함께 철학을 이야기하던 친구들, 함께 논쟁하던 동료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났습니다. 그 외로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산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외로움은 그 외로움이 아닙니다. 제가 훨씬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가 되는 외로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있었고 손자, 손녀도 여럿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쓸쓸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와도 금방 돌아가고 손자들이 와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자녀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곁에 오래 있으면 힘들다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기운이 빠진다고. 뭔가를 해도 그게 맞냐? 뭔가를 말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니는 늘 고쳐주시려 한다고.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숨이 막힌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더 나은 길을 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분이 아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 말들이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변형된 채로 말이 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상처가 되는 것, 그것이 노년의 말이 갖는 가장 큰 역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눈앞에 생생히 그릴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도 그 역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강의를 좋아해 주었고, 제 글을 읽어 주었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도 강단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좋겠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오래 연구했지만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예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보다 더 상대방에게 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더 많이 말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그 얼굴이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눌린 것처럼 보였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잠시 기억 속에서 그 얼굴들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심한 말이 남기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악의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악이 없는 말에서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가볍게 농담처럼 한 말.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의가 있는 말은 받는 사람도 방어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농담처럼 한 말은 방어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박힙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보다 훨씬 윗분이 모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이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아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조금 작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다음 날 이미 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말의 비대칭이 이것입니다. 한 말은 잊어도 들은 말은 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대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연장자의 말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을 더 진지하게, 더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말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럽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더 정성껏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닿을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의 말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저는 이 말의 절반만 동의합니다. 젊은이들이 귀를 닫는 것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혹은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른의 말은 귀에 쏙 들어왔고 어떤 어른의 말은 흘려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들어온 말은 그 말을 하신 분의 삶 자체가 그 말을 증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흘린 말은 말과 삶이 달랐을 때였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 말과 달랐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말이 갖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 말과 일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이 영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사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말이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경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말이 될 때 그 말은 힘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100년을 살면서 겪어온 것들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눔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닿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경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말의 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침묵이 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순간들 중에는 말이 없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었을 때, 긴 설명 없이 그냥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위로의 말 없이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 침묵들이 어떤 훌륭한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을 허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하지 않는 것. 대화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냥 그 침묵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결해 주려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공간을 빼앗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론에 이를 시간을 빼앗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이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침묵입니다. 내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더 일찍 배웠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늦게라도 배웠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노년의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지만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적용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단 3초만 멈추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3초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나를 위한 것인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들이 항상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고치려는 말 대신 나누려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서 좋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의 약점을 먼저 봅니다. 논리의 허점, 사실의 오류, 다른 관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 말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타당한 부분, 좋은 부분을 먼저 찾으려 하면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말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잘못하고 후회하고 또 잘못하고 또 후회하면서 조금씩 배운 것들입니다. 말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관계라고 답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버팁니다. 외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쌓는 것도 말이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었고 상처받은 관계도 있었고 제가 상처를 준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되돌아보면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한 것은 대부분 말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의 진심 어린 말로 평생 이어졌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의 무심한 말로 끊어졌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온 상처 위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늦은 사과 한마디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말이 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세월 동안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노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90대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것보다 했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했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의 후회. 그 후회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의 후회를 너무 많은 말에서 찾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상처를 준 말, 경솔했던 말. 그런데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의 후회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말. 친구가 어려울 때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어. 하고 싶었는데 민망해서 하지 못한 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틀리지 않았어. 잘하고 있어.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이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아직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민망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하십시오. 그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도 말로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했다는 말. 이런 말들이 오래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특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어린 경우에 내가 왜 어린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사과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그 관계를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가 됐든,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사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먼저 사과할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어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무언가를 줍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품격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거리가 먼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격이 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 언제 말하느냐, 어떻게 사과하느냐. 이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대부분은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그 말들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늦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다 소용없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남은 게 얼마나 되겠나. 이런 말들을 매일 자신에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결국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에 제대로 담겨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에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말 없이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말의 방식 속에 배어 있을 때 상대방은 느낍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은 대단한 말을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존중해 준 분들이었습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그냥 지나쳐 준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 분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예전에 상처를 준 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분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오랫동안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아니면 내일 그 말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한 줄, 혹은 직접 얼굴을 보고 짧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무거운 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의 힘, 말의 무게, 말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